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밤한개입니다.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우주신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우주 법칙은요. 말하는 대로 된다. 현재의 나는 그간 말해온 나다. 나의 바람은 지금까지 모두 현실로 이루어졌다입니다. 그럼 이제 내 현재 상황이 부정적이라면, 소위 말해 그지 같다면 기분이 나쁘죠. 히로시가 딱 그래요. 어느 누가 미쳤다고 2억 빚을 지게 해달라고 빌었겠냐는 거예요. 이건 멱살 잡아야죠. 그래도 우주신은 단호합니다. 너가 원했다고. 장사가 안 되네, 안 팔리네, 이대로는 빚을 갚을 수가 없는데, 이런 생각들을 했고, 우주는 그걸 이루어줬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대로는 빚을 갚을 수가 없는데, 이게 히로시가 우주에게 보낸 주문이었고, 우주는 그걸 이루어 줬다는 거죠.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를 계속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사실 이 우주의 힘이나 끌어당김의 법칙을 설명하는 제가 접했던 모든 책들은요. 이렇게 생각과 말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윤우님이 생각나네요. 무튼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우주는 선과 악, 좋은 거 나쁜 거의 개념이 없대요. 그냥 말하면 이루어지는 곳이래요. 근데 이게 조심스러운 제 생각으로는 선과 악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개념이잖아요. 사자가 아기 고라니를 먹는 거를 보면서 그게 악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인간이 아닌 차원이 다른 존재가 우리를 보았을 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이 과연 똑같을까? 라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떠나서 사실 우리는 의외로 부정적인 대상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싫으면 그 싫은 사람을 계속 생각한다던가 또는 어떤 상황이 걱정스러울 때 그 상황을 계속 생각하면서 걱정을 키우는 것처럼요. 그럼 우주는 그냥 그 생각이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이 사람이 나에게 보내는 주문이구나 라고 간주하고 이루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읽은 우주 이야기하는 책들의 공통적인 말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도 그걸 가장 큰 토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답이 나오죠. 생각은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야 한다. 항상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두 말은 정말 여러 곳에서 너무도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대충 들으면 진부할 정도로. 근데 이런 이유를 지금까지 말했던 논리적 구조를 생각하면 앞선 그 말들을 받아들일 때 긍정적으로 해야 한다, 감사해야 한다는 말들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책으로 돌아오면 긍정적인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될 것에 집중하며 완료형으로 말하고 그걸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주가 이루어 준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책의 가장 큰 베이스입니다. 이제 저는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책에서 저에게 좋게 다가온 부분이 우주의 힌트는 포착한 순간 실행한다 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네, 이 파트예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행동력을 부여해준 부분입니다. 직감이라고도 하고 영감이라고도 하죠. 그런 생각이 번뜩 들면 그걸 실행해라 라고 이 책에서는 말해줍니다. 지구는 유일한 행동의 별이다 라고 하면서요. 근데 이 말 너무 좋지 않나요? 사실 생각만 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목표가 있을 때 정말 작은 발자국이라도 일단 한 발 뛰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아요. 굉장히 힘든 상황일 수도 있어요. 상황과 여건이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요, 0.5cm라도 뛰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0.5cm라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0.5cm 앞으로 갔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설령 남들이 0.5cm라고 비웃더라도
0.5cm 앞으로 나간 본인은 알아요. 그 0.5cm가 주는 힘을, 자신이 당당함을, 그리고 자신이 소중함을. 그래서 저는 행동하라. 지구는 행동의 별이다. 이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파트가요.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파트거든요. 여기요. 히로시가 연봉 1억 엔이 넘는 사람의 비율이 0.027%다라는 걸 신문기사를 읽어요. 그러니까 우주신이 얘가요. 화를 버럭 냅니다. 그런 정원 따위는 우주에 없대요. 근데 그 논리가 맞죠. 왜냐면 지금까지 나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우주에게 요구하는 걸 요구하면 우주가 그대로 이루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루어주려면 자원 자체가 무한되어야지 가능한 전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마음에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참 좋은 게요.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랄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단순히 타인의 행복도 빌어줄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경쟁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경쟁 사회는 자원은 한정적이다라고 말해줍니다. 타인이 망해야 내가 잘 된다라는 걸 주입하고요. 그렇게 되면 타인의 행복이 배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부러움이라는 감정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부러움이라는 감정에는 질투가 너무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질투가 들어가면 시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아차하는 순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성공이 배 아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너무 속상하잖아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축하를 못 해주면 또 그건 그거 자체대로 미안하고요. 근데 우주의 자원은 무한대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배 아플 이유가 없어요. 내 자원도 무한대고 나도 잘 될 거고 잘 되고 있으니까요. 그냥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어요. 마음이 풍요로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잊지 않을 생각이에요. 오, 근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재밌죠? 생각하는 밤한개 책 리뷰 너무 재밌지 않나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